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학선생님 뽕쌤입니다. 오늘은 신소재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그래핀하고 초전도체, 그 다음에 자연을 따라 만든 그 신소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자연을 닮은 신소재에서는 게코도마뱀을 닮은 소재부터 해서 네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찾거나 기존의 소재를 변형해서 사용했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신소재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물질의 정기적,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켜 만든 신소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장단점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장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을 복습해 본다면은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은 이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의 순수 반도체와 진성 반도체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 누가 있었냐? 규소와 그 다음에 저마늄이 있었다. 그래서 얘들은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할 때는 자기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 순수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서 순수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불순물 반도체는 누가 있었냐면 포지티브 P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인 N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와 14족 원소가 결합하다 보니 양공이 있다, 플러스가 존재한다. 양공이 플러스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13족 원소와 14족입니다. 14족 원소와 15족 원소가 결합하다 보니까 전자가 남죠. 그죠? 이것들이 전화 운반체인 전자가 되더라. 그래서 P형에는 플러스가 있고 N형에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있었습니다.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가 있었는데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한다. 어떻게 생겼냐? P형과 N형을 접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었죠. 그죠? 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가 있었다. 그 다음 트랜지스터가 있었는데 트랜지스터는 이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을 한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전도체로 가겠습니다.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특정 온도 이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임계온도란 말이 나옵니다. 임계온도. 그래서 임계온도 이하에서 이게 지금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입니다. 이하,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오너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임계온도가 얼마냐면 약 마이너스 180도 이상 되는 온도, 하겠죠. 그래서 낮으니까 그런 온도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죠? 그래서 이 오너스가 자랑한 것이 자기 연구실이 가장 온도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자랑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얼마냐면 여러분한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학습 자료가 자꾸 여기 올라서 고치려고 해도 읽기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여기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계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예를 들면은 열 손실이 거의 없고 전류가 매우 잘 흐르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 특정 온도가 임계온도입니다.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전기 저항이 없다면은 굉장히 그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온도가 임계 온도가 됩니다. 여기가 임계 온도가 되겠죠. 그죠? 임계 온도.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이 낮은 온도에서는 저항값이 0입니다. 저항이 0이란 얘기는 전력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초전도체 임계온도 기억해야 되고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없다.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예. 첫째로 이제 임계온도 이제 이야기 나온 초전도체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뭐냐? 바로 마이스너입니다. 마이스너. 이거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스너. 너자가 뒤에 있습니다.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확인도 하겠지만은 그 초전도체를 임계온도 이하에서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그림처럼 자석 위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 초전도체를 올려놓게 되면은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이 초전도체가 붕 떠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자성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하면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것을 자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자석의 N극이 이쪽이었다. 그럼 이 초전도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재빨리 자석 가까이 가게 되면은 반자성을 띠게 됩니다. 다시 하면 이 아래쪽이 S극을 띠고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에 N극을 띠게 되는 거예요. N극. 여기가 N극을 띠게 되고 이쪽이 S극을 띠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왜 그러냐? 이 초전도체 성질이 바로 반자성을 띈다. 다시 하면 여기가 S극이면 자기도 얼른 이쪽을 S극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붕 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마이스너 효과.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용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부상 열차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그 공항철도가 이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가면 아마 1인당 학생이 한 5,000원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자기부상 열차를 타보는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부상 열차 선생님이 타보니까 굉장히 그냥 공중에 떠서 가는 것처럼 아무런 그런 느낌 없이 가버리죠. 그죠? 이렇게 초전도체처럼 붕 떠서 가는데 여기 보면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바로 이 코일을 굉장히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마이너스 100몇 도 이상으로 낮춰줘야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 철도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 철도를 다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 초전도 케이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작년도에 신문에 보면은 용인하고 어디 연결하는 전선을 전부 초전도 케이블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케이블 자체를 온도를 낮춰서 계속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비용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비용 문제만 해결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MRI라는 게 있어요. MRI 하면은 여러분들 찍어본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나 찍어보실 기회가 들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선생님도 안 찍어봤는데 큰 통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뭐냐면 그 안에
굉장히 큰 그 자기장을 만들어 내게 만듭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장을 만드는 그 장치가 저항이 하나도 없는 그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MRI 한번 찍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게 해야 되니까 그 온도를 영하 100몇 도씨가 유지되게 하다 보면은 비용이 계속 소모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기부상열차 초전도 케이블 MRI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CT 촬영한다 했는데 CT는 방사선을 이용한 거예요. 방사선. 이거는 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뭐 우리 MRI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장.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설명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 잠깐 영상으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슬이 만든 선전 좀 기다리다 갈게요. 예. 초전도의 마법을 보기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액화질소입니다. 온도를 낮춰줘야지 초전도체가 되기 때문에 액화질소를 사용합니다. 물체가 마치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극저온으로 냉각되고 있는 건데요. 액화질소는 영하 한 20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초전도체는 한 25도 되니까 끓고 있는 겁니다. 다 끓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초전도 그러면은 전기를 아주 많이 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전기를 많이 전하려면 저항이 작아야 되는데 이 초전도는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 제로의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장을 치료해서 외부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완전 반자성을 갖는 그런 현상을 초전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초전도체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 반자성 성질이 있어서 이 자력을 밀어내지만 이 초전도체가 되기 전에 자력을 갖다 대면 그때는 자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력도 들어가 있고 또 밀어내기도 하고. 초전도체가 자력을 밀어내는 힘과 내부의 자력을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실험 공간에 작용하는 중력까지 세 가지 힘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 초전도체가 자석 아래에 매달린 것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초전도만이 가진 특징은 전기를 활용하는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우리 의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우리 몸을 진단하는 MRI라는 의료기가 있습니다. 그 둥그런 통이 초전도체를 만드는 자석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부상열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고 송전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거대한 구리선 같은 걸만 쓰고 있는데 초전도선으로 바꾸면은 높은 효율과 작은 사이즈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가 잘 되셨나요? 초전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를 아주 잘 전한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쵸? 예. 초사이언, 그럼 사이언 중에도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참 드래곤볼 세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신소재 제목을 바꿔서 이 그래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 예, 그래핀이란 뭐냐?
바로 한 겹의 탄소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선생님 밑줄 치는 꽃 한번 보세요. 여기 요런 게 기본층인데 이걸로 뭐 나노튜브도 만들고 요걸로 이제 뭘 하냐? 컴퓨터를 만들면은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암세포만 가서 죽이게 하는 뭐 이런 암 환자한테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연필심에 작용하는 흑연의 한 층입니다. 한 층. 자꾸 이게 한 층만 벗겨낸 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래핀이라고 부른다. 그래핀. 지금 이 형태, 요 그림이 그래핀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탄소 원자들이 어떻게 되냐? 육각형 배열의 입체 구조가 아닙니다. 입체 구조. 평면 구조예요. 평면. 그러니까 딱 한 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각, 이각, 삼각, 사각, 오각, 육각이죠. 그죠? 그래서 육각형 배열을 하고 있고 평면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면. 그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에 이용되기도 하고 이런 플러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플러레이는 아마 봤을 겁니다. 나노튜브도 봤었고 모형으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 그 화랑도 학생들이 만들었던 선생님한테 자랑한 것도 선생님이 봤습니다. 어떠냐? 탄소로 됐다 보니까 가볍죠. 그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 전도성이 전기에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해요. 얘들은. 원래 탄소가 역시 14조 원소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성이 높아져.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열도 어떻게 될까요? 열도 굉장히 잘 전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왜 뭐 도체, 절연체 이야기할 때 전기가 잘 통하는 거는 열도 잘 통합니다. 우리가 이 금속이 다 전기 전도성이 높고 열도 전도성이 높죠. 그렇죠? 이 탄소 나노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탄소 나노튜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철보다도 훨씬 높은 강도에다 훨씬 높은 그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보다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 탄소로만 되어 있는 것이 물론 흑연도 있지만은 금강석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다이아몬드도 그 탄소로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공 다이아몬드는 선생님이 그 유리칼로도 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리를 자르려면 굉장히 단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그보다도 높은 강철보다 높은 그 강도를 가지고 있고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잘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이런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연성은 좋은데 강도는 높다. 굉장히 이용할 곳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기구에 이 디스플레이 이거 알고 있죠? 디스플레이 우리 휴대폰 모니터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TV 등등에 다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기기 통신기 휴대폰 얘기하면 되겠죠. 에너지 저장 장치, 의료기기, 군사용 기기 뭐 이런 곳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따 선생님이 잠깐 있다가 영상으로 한번 보면은 그런 것을 다시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핀 이건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벌집 모양이다. 육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평면 구조. 근데 반도체보다 전자이동속도가 100배 이상 여기서는 100배까지 설명을 하네요. 그죠? 전자이동속도가 빠르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 200배. 200배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휠 수도 있고 투명하고 열 전도율이 또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부릴 수 있는 영상 표현 장치 휜 거 그죠? 그다음에 전자종이 의복형 컴퓨터 이런 곳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핀 영상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핀이 곧 세상을 정복하게 될까? 사람들은 공기 중에서 연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구상의 물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금속은 더 이상 녹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빛나는 벽지가 전구를 대체할 것이거든요. 인류는 점점 바이오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얘기는 최신 과학 소설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큰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래핀이라고 불리는 마법 같은 물질 덕분에 말이죠. 하지만 이 미래의 반금속의 가장 놀라운 점은 여러분도 자기 집 거실에서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우리가 그래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화면의 구독 버튼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삶의 밝은 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백 개의 유용하고 멋진 영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알림을 켜놓은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밝은 면의 다른 가족들처럼 우리 채널의 업데이트를 매일 할 수 있죠. 그래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요? 그래핀이 매우 멋진 물질 중 하나인 이유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얇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핀의 두께는 그저 원자 하나의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래핀이 수학적으로 2차원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얇은데도 이 원자 한 겹 두께의 물질을 손으로 집을 수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와우! 놀랍게도 그래핀은 독특하고 희귀한 물질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매일 사용하는 흑연과 같은 탄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0.7mm의 흑연에 300만 개의 그래핀층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와 안드레 게임 교수는 2004년에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 놀라운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흑연이 트랜지스터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래핀은 끈적한 스카치 테이프 덕분에 발견됐다고 해요. 게임 교수와 노보셀로프 박사는 스카치 테이프를 흑연 조각에 붙이고 난 다음 그 흑연의 한 층을 벗겨냈습니다. 여기에 그래핀이 남아있었죠. 2010년에 그들은 자신들의 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핀은 생산하기에 엄청나게 비싼 물질이었습니다. 모핀의 앞부분을 덮을 수 있는 크기에 그래핀이 약 125만 원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에는 10g의 그래핀이 114만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적화된 생산 방법 덕분에 전문가들은 이 물질의 가격이 더 많이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최종적으로는 원재료인 흑연만큼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핀은 놀랄 만큼 신축성이 높습니다. 원래 길이의 25%만큼이나 늘어나죠. 이 물질은 또 매우 뻣뻣합니다. 실제로 그래핀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죠. 그런 말 다 했죠? 사실 날카롭게 간 연필 위에 균형을 맞추고 서 있는 코끼리가 누르는 힘 정도나 돼야 그래핀을 뚫을 수 있습니다. 2차원 물질임에도 그래핀은 여전히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미경도 필요 없어요. 이 한 겹의 원자층은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핀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래핀과 전자공학과의 관계입니다. 이 물질은 전기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물질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운반하죠. 왜냐하면 그래핀의 전류 밀도가 구리보다 몇백만 배나 더 좋거든요. 그리고 진성의 동도는 실리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그래핀을 통해 움직일 때는 저항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래핀은 잠재적으로 오늘날 사용하는 배터리보다 10배나 많은 전기 축전량을 가진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특징은 그래핀은 차가워지면 팽창하고 따뜻해지면 수축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물질들은 그 반대입니다.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식으면 줄어들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헬륨 원자 하나도 그래핀층을 통과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이 반금속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침투성이 없는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핀은 이상적인 가스 감지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자만 그래핀을 통과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더 작은 전자라고 그래핀은 더 쉽게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게임 교수에 따르면 그래핀의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 물질은 초고속 양자 물리학 시험을 수행하는데 완벽한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핀은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 이유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계속되는 연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유일 거예요. 이 연구는 그래핀이 전자공학의 원칙과 건강, 건축과 에너지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귀청소 들어가실게요. 댕댕이 피부관리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핀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래핀이 인류에게 주는 기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이 아이디어는 1979년에 아서 클락의 공상과학 소설 낙원의 샘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이 엘리베이터는 종이장같이 얇은 벽과 텅 빈 내부 공간이 있는 하나의 큰 탑처럼 보인다고 묘사했습니다. 탑의 벽은 각각 19km 떨어져 있고 위로 35,400km나 솟아 있습니다. 그런 엘리베이터 아이디어는 완전히 기이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게 세워진다면 우주는 적당한 돈을 내고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되는 거죠. 최근까지 중요한 문제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강하면서 얇은 물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핀의 발견으로 마침내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바닷물. 그래핀은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 부족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핀으로 여과막을 만든다면 물은 통과시키면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담수화 기술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과막은 물을 정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18년에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의 과학자들은 그래프 에어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그래핀을 한 번만 사용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인 서동한 연구원은 이 기술이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상관없이 마실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초강력 바디아머. 그래핀 한 겹만으로도 충분히 임상적입니다. 이 슈퍼 물질을 2층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할지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완전 초강력 바디아머가 탄생하겠죠? 조지아 공과대학의 연구원들은 최근에 원자 2겹의 그래핀을 다이아몬드 화살촉으로 뚫으려고 한 다음 그 아머가 그대로인 것을 보여준 데 성공했습니다. 건강검진.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은 그래핀이 신체의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은 그래핀을 기반으로 하는 임시 문신을 발명했습니다. 이 문신은 단순한 신체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체내 수분 함량과 피부 온도 등 개인의 생체 신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충전 제품. 그래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배터리는 매우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완전 방전 상태에서 완충까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3,500회 이상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보통 배터리와 비교해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폰은 충전하면 하루도 못 가는데 말이죠. 휘어지는 스마트폰 화면. 만약 스마트폰 회사들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래핀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방향으로든 휘어지는 핸드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핀의 중요한 이점 중에서 하나는 쉽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핀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전자제품은 같은 특징을 물려받게 되겠죠. 차세대 러닝화. 차세대 러닝화는 맨체스터 대학 실험실에서 이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른 러닝화와 차이점은 운동화의 바깥 밑창에 그래핀을 첨가해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운동화는 일반적인 재료로 만든 운동화보다 더 잘 늘어나고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발은 더 오래 가겠죠? 빛나는 벽지. 그래핀 때문에 전구가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핀을 기본으로 하는 발광 기술을 적용한 얇고 빛나는 벽지가 집안에 기분 좋고 조절 가능한 빛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이 조명은 현재의 전구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녹슬지 않는 세상.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래핀은 사실상 불침투성층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핀을 바탕으로 하는 페인트는 한 번만 발라도 녹과 북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인트로 덮인 동판은 매우 부식을 잘 시키는 산성 물질을 담아둘 용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머리 염색약. 그래핀은 미용 산업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독성이 강하고 머리카락을 상하게 하는 현재의 헤어 염색약을 그래핀을 이용한 염색약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노스웨스트 대학의 과학자들이 그래핀이 독성 분자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영구 염색약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또한 다른 염색약과는 달리 그래핀의 항균 작용과 방열 작용, 그리고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산화 그래핀을 기본으로 하는 젤을 금발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마르도록 방치했죠. 머리카락은 겨우 2마이크론 두께의 그래핀 필름으로 덮이게 되죠. 모든 참가자는 30번 머리를 감은 후에도 염색이 그대로라고 보고했습니다. 1989년 그 고요한 시작. 2021년 하이브리드만의 놀라움으로. 예, 영상이 조금 길었죠? 예, 그래도 한 번은 볼만한 영상이라서 그 선생님이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핀에 대한 학습은 이것으로 이제 끝을 내고, 그 자연을 닮은 신소재, 게코도마뱀을 이용한 것부터 그 아래 그 상어 비늘을 이용한 것까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항목이 그 학습지 42쪽입니다. 학습지. 그 자연의 생명체이고 모방한 신소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을 보면은 게코도마뱀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게자가 그 바다에 있는 그 개죠. 개의 개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그 멍멍 짖는 개의 게코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게코도마뱀 발바닥을 활용한 그 스티키봇이라는 겁니다. 스티키봇.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발바닥을 닮아서 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접착력이 아주 좋은 그 로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코도마뱀 발바닥을 활용한 스티키봇입니다. 그 다음에 독고마리 열매가 보이네요. 그쵸? 여기 독고마리죠. 그죠? 옷에 잘 달라붙는 겁니다. 독고마리 열매입니다. 열매. 독고마리 열매. 그 열매를 이용한 그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벨크로 테이프. 그래서 그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고리가 있는 벨크로 테이프를 쓰면은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홍합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홍합입니다. 홍합. 그죠? 그래서 그 홍합의 족사, 여기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홍합 단백질 접착제를 만들어서 그 지금 여기 치료를 그 상처가 난 곳을 꿰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홍합이라는 게 파도가 아무리 세도 바위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 접착 단백질을 이제 이용해서 그 개발을 한 그러한 의료용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의료용 접착제. 그 홍합 단백질 접착제. 그 다음 그 상어 바늘 그 삼각형 미세돌기 이해하는 거. 상어 비늘. 바늘이 아니라 비늘입니다. 비늘을 이용한 수영복. 예. 그래서 전신 수영복인데 그 저항을 그 줄이게 되니까 굉장히 빨리 가겠죠. 그죠? 수영 대회에서 아마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게코도마뱀 발바닥을 이용한 스티키봇, 독고마리 열매를 이용한 벨크로 테이프, 홍합의 족사를 이용한 홍합 단백질 접착제, 그 다음에 상어 비늘을 이용한 전신 수영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그 게코도마뱀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게코도마뱀을 이야기하냐 영상 한번 보라고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손잡고 따라오는 도마뱀 만들기. 1단계 비법 슈퍼푸드를 제조합니다. 브리딩 포뮬러 50%, 살구맛 50%, 칼슘제 2%를 섞어줍니다. 잠깐 그러면 100%가 대충 물에 녹여줍니다. 참 쉽죠? 2단계 자두를 꺼내옵니다. 자두 밥 먹자. 자두가 못 도망가게 잘 막아줍니다. 안돼. 손으로 막는다고 못 가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3단계 준비한 슈퍼푸드를 자두에게 먹입니다.
자두는 혀가 먼저 마중 나오는 타입이에요. 자세히 보면 혀가 생각보다 커요. 배가 부르면 슬슬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자두? 왜 저렇게 떠는 걸까요? (4단계) 고장난 자두 손을 잡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두야. 어떡하죠? 진짜 고장났는데? 자두. A few moments later. 이제 손을 잡고 걸어봅시다. 뭐야? 똥을 치우고 다시 손을 잡고 걸어봅시다. 자두 일로와. 자두 일로와. 손잡고 걷는 도마뱀 완성! 예, 영상이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으라고 본 건 아니고, 선생님도 개코도마뱀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학습을, 초전도체, 그래핀, 그 다음에 자연의 생명체를 닮은 신소재, 그래서 한번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개념 확인하기 문제하고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정기적 성질을 갖는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예, 반도체가 되겠죠, 그쵸? 예. 지금 글자가 답이 왼쪽으로 좀 밀린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변질이 되네요. 이 원래 것은 그렇지가 않은데. 2번으로 갑니다. 작은 2번. 불순물 반도체 중에 13족 원소를 도핑한 것은 무슨 반도체일까요? 예. P형이 되겠죠. P형. 그죠? P형 반도체, P형. 예, P형 반도체가 되고, 15족 원소를 도핑한 것은 N형이겠죠. 그쵸? N형 반도체. 그래서 이 P형 반도체는 13 더하기 14족 원소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하나가 부족해서 그 자리가 양공이 된다. 15족 원소 도핑한 N형은 14에다가 15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남는 게 전하 운반자가 되겠습니다. P형의 주요 전하 운반자는 누굴까요? P형의 전하 운반자는 바로 누가 될까요? 예. 예, 양공이고 N형 주요 전하 운반자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양공 전자가 거기에 아마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4번.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무슨 작용?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이었죠. 정류작용. 그래서
다이오드는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그 얘기를 아마 선생님이 했을 겁니다. 이 교류와 직류 전류의 그 약간의 그 지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5번 넘어가겠습니다. PNP 또는 NPN 반도체 소자를 뭐라고 할까요? 답이 잘못됐습니다. 그쵸? 예, 요거는 다이오드는 요거는 PN 접합으로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 답은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예, 트랜지스터가 아마 답이 되겠죠. 그쵸? 예. 잘못됐습니다. PNP 또는 NPN 반도체 소자를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을 한 다이오드는 PN 접합이었죠. 그쵸? 예. 6번. 초전도체를 임계온도 이하에서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마이너스 마이스너. 마이스너가 답이죠. 그죠? 마이스너. 스너. 조심하세요. 예. 바로 그 초전도체가 그 반자성체, 다시 하기면 N 자석에 N극이 있으면 같은 쪽에 N극을 만들고 S극이면 S극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뜨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였습니다. 흑연의 한 층만 벗겨낸 것을 아까 영상에서 본 것 보면 앞으로 그 연구해보고 많이 발전될 그 신소재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핀이었죠. 그죠? 예, 그래핀. 예, 개념 확인하기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0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를 전원의 마이너스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의 전원의 플러스극에 연결해야 전류가 흐른다. 선생님이 순방향과 역방향을 얘기하고 바로 정류작용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순방향 연결해 전류가 흐르고 순방향을 연결하지 않으면 다시 하면 역방향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정류작용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답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걸로 됐습니다. 어딜 바꿔야 될까요? 바로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극에 연결해야 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극에 연결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 및 스위치작용을 한다. 예. 더 큰 전류가 흐르게 하는 증폭작용. 또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게 하는 스위치작용이 있었죠. 그죠? 바로 컬렉터 전류라고 선생님이 아까 그림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임계온도 이상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한다. 얼뜻 보면 맞은 거 같죠? 그죠? 언뜻 보면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쵸? 예, 선생님 정정합니다. X입니다. 어디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바로 임계온도 이상이 잘못됐죠. 그죠? 여기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한다. 이래야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비해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낮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까 그 큰 표에서 그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이유, 다시 이야기하면 규소와 실리콘으로 된 그 순수 반도체에 바로 13족 원소들, 14족 원소들을 섞어서 P형과 N형의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이유는 전기 전도성을 높이려고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전기 전도성이 높다가 돼야 맞게 되겠습니다. 높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 비해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높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5번.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주요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쵸? 얘기 하나 많아. P형 반도체는 양공이었고 N형 반도체는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P형은 포지티브니까 플러스인 양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N형에는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인 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6번.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평면 구조이다. 참 틀리기 좋죠. 그죠? 말 하나씩 바꿔놔서 역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사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이 되겠죠. 육각형. 그죠?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평면 구조이다. 이렇게 고치면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그래핀은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매우 높다. 예, 그 특징이 나왔었죠. 그죠? 맞는 설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전기전도성뿐만 아니라 매우 강철보다도 강하다고 했어요. 100배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8번. 독고마리 열매를 이용해 벨크로 테이프를 개발하였다. 예, 그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에서 그죠? 맞는 설명으로 됐었죠. 독고마리 풀, 옷에 잘 달라붙는 그 풀씨 열매입니다. 그쵸? 예, 맞는 설명. 9번. 홍합은 족사라는 접착 탄수화물을 분비하여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자라는 성질이 있다. 예, 그것을 이용해서 그 상처난 부분을 그 봉합하고 할 때 이 홍합 족사를 이용한 그것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심화 문제로 개념 정의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원자 구조이다. 다 공통점이 뭔가요? 다이아몬드 구조나 흑연 구조나 전부 탄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같은 점이었죠. 그쵸? 예. 다이아몬드 단단하고 흑연은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 탄소로 구성된 그 물질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핀의 특성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핀도 뭘로죠?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그 그래핀의 특성을 바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 흑연에서 한 겹만 떼어난 구조이다. 예, 계속 여러 판인데 계속 붙이고 해서 이제 만들어냈다고 했죠. 그쵸? 맞는 설명. 두 번째, 니은 원자 한 개 두께의 아주 얇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랬습니다. 예, 한 개 두께라 그랬죠. 그쵸? 예. 육각형을 이루는 흑연 원자끼리 쉽게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단단해서 그쵸? 예, 떨어지지가 않죠. 엄청 단단합니다. 결합이.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설명으로 됐습니다. 예, 다음은 신소재에 대한 설명이다. 신소재는 기존 소재의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진 재료이다. 이러한 신소재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은 원소의 종류, 화학결합의 형태, 결합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신소재에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기억은 온도나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물질로 온도, 압력, 니은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은 적외선이나 자외선 감지기, 태양전지의 소재로 이용된다. 그래서 바로 이 신소재 중에 반도체를 설명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5번 반도체, 바로 니은은 빛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임계온도 이하에서 그 초전도 현상이, 전기가 아주 초자연적으로 잘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했고, 마이스너 효과라든지 자기부상열차, MRI 등등에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핀을 갖다 학습했는데, 그래핀은 한 겹으로 된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배열된 모형으로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좋아지고 강도도 좋아지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소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을 갖다가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그 스티키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수영복, 전신 수영복을 위한 그 상어의 그 비늘을 이용한 거, 요런 소재 몇 가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그 아마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그 DNA 그 교과서에 있는 DNA 만들어 보기, 그 다음에 아마 그 규산염 삼연체도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시험 시간이 다가오겠죠. 그쵸? 그때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정리할 내용 있으면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남은 그 주말과 남은 시간, 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